친구야, 안녕하세요. 사회 수업을 가르치는 강보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3차 시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중단원 3단원 사회 집단과 차별 문제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갈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사회적 지위란 사람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역할 또한 많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역할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역할 갈등을 갖게 되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안에서의 역할과 역할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역할 갈등이 증가하게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개인적 노력으로는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역할 갈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차시 수업을 했었어요. 자, 오늘의 3차시 수업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사회 집단이에요. 자, 사회 집단 의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뭐를 가질까요? 네, 소속감을 가집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회 집단이 아닌 것이란 것은 뭐가 없는 거겠어요? 그렇죠. 소속감이 없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집단을 사회 집단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버스 승객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자, 버스 아저씨랑 안녕하세요 하고 찍고 자리에 앉겠죠. 그리고 내리겠죠. 다음날 그 버스를 타요. 그렇지만 그 버스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버스 아저씨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의 출근 루틴 속에서 보면 버스 아저씨는 선생님이랑 소속감을 가질까요? 전혀 아니죠. 이 아저씨는 그냥 버스 회사에 소속감을 가지겠지, 나랑 이 버스를 타는 승객이랑 소속감을 가지지 않죠. 그리고 이 아저씨랑 나랑 지속적으로 안녕하세요, 따님 잘 계세요, 따님 이번에 뭐 대학 갔다면서요, 뭐 이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할까요? 아니죠.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말겠죠. 자, 이렇게 소속감이 없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집단을 우리는 사회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 집단은 무엇이냐? 자, 대전중학교로 봅시다. 선생님, 대전중학교의 교사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중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또는 대전중학교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얘기를 한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같이 카페에 간다던가 또는 아이들과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대전중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집단과 사회 집단이 아닌 것 구분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회 집단의 분류예요. 자, 사회 집단은요, 여러분, 세 가지의 기준으로 각각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소속감에 따라 사회 집단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결합 의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소속감에 따른 분류부터 봅시다. 자, 소속감에 따른 분류는요,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냐로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사회 집단은 소속감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속해 있지 않는 게 사회 집단이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죠. 내가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그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면 그건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전중학교는 사회 집단이죠. 그 안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속감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고 선생님도 속해 있지 않는 동명중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학생들과 그 학교의 선생님들끼리 소속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동명중과 우리 대전중을 소속감으로 분류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내 집단.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을 우리 내 집단이라고 불러요. 내가 속해 있어서 내 집단이 아니라요. 한자어, 안, 내자를 써서 내 집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다는 의미로. 자, 그러면 동명중과 대전중 중에 여러분들의 내 집단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대전중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 뭘까요? 바로 외집단입니다. 안, 내자의 반대 글자인 바깥 외자를 써서 외집단이라고 해요. 내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집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명중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외집단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로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눠집니다. 공동사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속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꼭 끼고 싶지 않아도 나는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이 집단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익사회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나 노력해서 이 집단에 내 의지로 들어갔다. 그럴 때 이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이해가 쉽게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나는 이 아빠와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해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없이 우리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족은 공동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 이익사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랩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길드 같은 것에 가입을 해요. 자, 내가 길드에 가입해. 왜? 나는 게임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거죠. 이 집단에 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드는 이익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구분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역시나 두 가지의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집단, 두 번째는 2차 집단이에요. 얘네의 차이는 뭐냐? 접촉 방식, 얼마나 친밀하냐, 아니냐예요. 예를 들어서, 길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길드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같이 뭐 게임 아이템도 서로 나누고 뭐 게임을 퀘스트를 깨는 꿀팁이 있으면은 서로 알려주면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하고 다니는 이런 집단을 우리 1차 집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시로 길드는 1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2차 집단은 무엇이냐? 친밀하지는 않아. 나랑 엄청난 유대관계가 있지 않아. 그치만 형식적으로 어떻게든 안녕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 집단을 우리 2차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너희들이랑 막 여러 가지를 공유하면서 친밀하게 친구처럼 관계를 맺진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어지면 이거를 우리 1차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과제 제출해, 네, 수업 들어, 오늘 출석 안 했네, 벌점, 막 이런 형식적인 관계
맺게 되면은 2차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 사회 집단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봤어요.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여러분 만약에 지문이 주게 된다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회 집단들 중에서, 또 조금 색다른 집단이 하나 있어요. 분류할 수 있는 집단.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준거 집단이에요. 이건 뭐냐? 자, 읽어볼게요. 개인이 판단하거나 행동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은 수영장을 다니고 싶어. 그래서 수영장에 회원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수영장이라는 사회 집단에 선생님은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영장이 선생님의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수영을 다녀야 돼. 수영장에 다녀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수영장에 다니는 시간을 고려하면서 일을 결정을 해. 그러면은 내가 수영장이라는 이 사회 집단이 선생님의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준거 집단이란 것은 내가 꼭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이 A라는 학생은요, 농구부라는 동아리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농구부라는 사회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자, 그런데 이 농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체력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농구 스킬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는 아직 농구부의 동아리 회원이 아니야. 즉, 얘는 내 집단이 아니에요. 농구부가.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또 유튜브로 농구 스킬들을 공부한다든지 연습해 본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농구부가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 농구부를 얘는 농구부의 외집단이지만 이걸 농구부는 이 아이의 준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배워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회 집단을 분류한 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칫하면은 가족이니까 친하잖아. 그러니까 공동사회는 무조건 1차 집단이야. 친밀할 거야. 그다음에 이익사회는 내가 목적에 의해서 내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가입한 거기 때문에 들어간 집단이기 때문에 형식적일 거야. 안 친할 거야. 2차 집단일 거야. 라고 흔히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길드. 우리 길드는 아까도 봤듯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입했기 때문에 이익사회죠. 하지만 길드원들끼리 친하잖아. 그러니까 1차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길드는 이익사회지만 1차 집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엄청 먼 친척을 생각해보자. 엄청 먼 친척이 있어. 자, 먼 친척이라도 나의 의지와 없이 친척 관계가 됐기 때문에 공동사회죠. 그런데 이 먼 친척이랑 친밀한 관계를 맺어? 아니지. 굉장히 형식적이겠지. 그래서 2차 집단이겠죠. 이것처럼 공동사회가 꼭 1차 집단은 아니고 이익사회가 꼭 2차 집단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방금 배웠던 사회 집단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한번 남겨보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도연이의 일주일 동안 일정표를 분석하여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을 알아보자. 자, 교과서 138쪽을 보면 돼요. 자, 월요일 학생회 회의 캠페인 활동을 했다. 화요일 밴드부 친구들과 떡볶이 모임을 가졌다. 이 말은 뭔가 내가 밴드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영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다. 목요일 체육대회 예선이 있는 날 2교시 4반과 농구를 했다. 금요일 밴드부 공연 용돈 챙길 것.
토요일 할머니 생신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일요일 야구장에 가서 땡땡팀 응원단으로서 이 단체의 공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야구장에 가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활동 1을 봅시다. 기억에서 리을까지의 사회 집단 중 아래의 표의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보자. 자, 내 집단 뭐였죠? 소속감에 따라 나눈 건데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냐라 그랬어요. 그렇게 봤을 때 기억 밴드부는 내가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4반 내가 속해 있나요? 아니죠. 외 집단이죠. 그럼 외 집단에 니은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가족 사진, 가족 내가 속해 있겠죠. 내 집단이네요. 디귿을 내 집단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땡땡팀 응원단 단체 공지를 얘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응원단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지. 내가 소속돼 있는 거, 내 집단, 리을에 내 집단을 또 쓰면 되겠죠. 내 집단의 리을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내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게 됐느냐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억, 밴드부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가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밴드부에 가입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밴드부는 나의 목적을 갖고 들어간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기억, 이익사회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4반. 4반이란 것 역시 똑같아. 4반이란 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4반이라는 사회 집단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야.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온 사회 집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에 니은을 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가족이라는 건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들하고 가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디귿을 공동사회에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땡땡팀 응원단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 리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래에 있는 3, 차별에 대해서,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